여러분, 세상에 자식 잘 되는 것보다 더 큰 소원이 있을까요? 내 입에 들어갈 것 아끼고 내 노후가 조금 불안해지더라도 자식만큼은 남들보다 조금 더 편안하게, 조금 더 풍족하게 살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 부모들의 진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합니다. 학비를 대고 결혼 자금을 보태고 혹시라도 살다가 힘들까봐 비상금까지 챙겨주려 애쓰죠. 그런데 한 번쯤 이런 의문이 들지 않으셨나요? 내가 이토록 정성을 쏟는데 왜 우리 아이의 앞길은 생각만큼 시원하게 뚫리지 않을까? 왜 내 자식은 늘 버겁게 세상을 버티고 있는 걸까? 사실 정약용 선생이 유배지에서 피눈물로 쓴 편지 속에는 우리가 놓치고 있던 아주 놀라운 운의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는 돈 자체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경고했죠. 부모가 준 돈이 자식의 운이 되려면 반드시 그 돈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먼저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자식에게 돈을 주지 말라는 뻔한 잔소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자식에게 준 그 소중한 돈과 정성이 자식의 인생에서 10배, 100배의 대복으로 터지게 만드는 부모만의 비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일찍이 깨달았습니다. 어떤 부모는 자식에게 큰 돈을 물려주고도 자식을 망하게 만들지만 어떤 부모는 보잘것없는 환경에서도 자식을 반드시 성공하게 만듭니다. 그 차이는 부모가 자식의 운명에 심어놓은 세 가지 비밀 장치에 있었습니다. 이 장치가 있는 자식은 부모가 준 적은 돈으로도 큰 불을 일구고 위기가 와도 기인을 만나 운 좋게 빠져나갑니다. 하지만 이 장치가 없는 자식은 아무리 많은 유산을 받아도 결국 모래성처럼 허물어뜨리고 말죠. 당신은 지금 자식에게 그냥 돈을 주고 계십니까? 아니면 운이 따르는 삶을 주고 계십니까? 부모인 우리가 자식 곁을 영원히 지켜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떠난 뒤에도 내 자식이 세상의 풍파에 휘말리지 않고 어디를 가든 대접받으며 스스로 자기 운명을 개척해 나가는 운이 좋은 사람으로 살게 하려면 부모는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정약용의 철학을 빌려 자식의 앞길을 가로막는 무거운 짐을 치워주고 그 자리에 스스로 행운을 불러들이는 운의 통로를 열어주는 세 가지 비책을 아주 쉽고 명쾌하게 풀어드릴 것입니다. 지금 자식 걱정으로 가슴 한구석이 답답한 분들이라면 오늘 20-30분이 여러분의 자녀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노후까지 바꿔놓는 인생의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조선의 천재 다산 정약용이 18년 유배지에서 완성한 자식의 평생 운을 틔워주는 부모의 비밀. 그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내 자식은 참 착하고 성실한데 왜 결정적인 순간에 운이 안 따를까? 혹은 누구네 자식은 부모가 별로 해준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앞길이 술술 풀릴까? 많은 부모님들이 그 답을 자식의 재능이나 운명에서 찾으려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자식 잘 되는 것보다 더 큰 소원이 있을까요? 내 입에 들어갈 것 아끼고 내 노후가 조금 불안해지더라도 자식만큼은 남들보다 조금 더 편안하게, 조금 더 풍족하게 살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 부모들의 진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합니다. 학비를 대고 결혼 자금을 보태고 혹시라도 살다가 힘들까봐 비상금까지 챙겨주려 애쓰죠. 그런데 한 번쯤 이런 의문이 들지 않으셨나요? 내가 이토록 정성을 쏟는데 왜 우리 아이의 앞길은 생각만큼 시원하게 뚫리지 않을까? 왜 내 자식은 늘 버겁게 세상을 버티고 있는 걸까? 사실 정약용 선생이 유배지에서 피눈물로 쓴 편지 속에는 우리가 놓치고 있던 아주 놀라운 운의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는 돈 자체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경고했죠. 부모가 준 돈이 자식의 운이 되려면 반드시 그 돈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먼저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자식에게 돈을 주지 말라는 뻔한 잔소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자식에게 준
그 소중한 돈과 정성이 자식의 인생에서 10배, 100배의 대복으로 터지게 만드는 부모만이 피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일찍이 깨달았습니다. 어떤 부모는 자식에게 큰 돈을 물려주고도 자식을 망하게 만들지만 어떤 부모는 보잘것없는 환경에서도 자식을 반드시 성공하게 만듭니다. 그 차이는 부모가 자식의 운명에 심어놓은 세 가지 비밀 장치에 있었습니다. 이 장치가 있는 자식은 부모가 준 적은 돈으로도 큰 불을 일구고 위기가 와도 기인을 만나 운 좋게 빠져나갑니다. 하지만 이 장치가 없는 자식은 아무리 많은 유산을 받아도 결국 모래성처럼 허물어뜨리고 말죠. 당신은 지금 자식에게 그냥 돈을 주고 계십니까? 아니면 운이 따르는 삶을 주고 계십니까? 부모인 우리가 자식 곁을 영원히 지켜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떠난 뒤에도 내 자식이 세상의 풍파에 휘말리지 않고 어디를 가든 대접받으며 스스로 자기 운명을 개척해 나가는 운이 좋은 사람으로 살게 하려면 부모는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정약용의 철학을 빌려 자식의 앞길을 가로막는 무거운 짐을 치워주고 그 자리에 스스로 행운을 불러들이는 운의 통로를 열어주는 세 가지 비책을 아주 쉽고 명쾌하게 풀어드릴 것입니다. 지금 자식 걱정으로 가슴 한구석이 답답한 분들이라면 오늘 2, 30분이 여러분의 자녀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노후까지 바꿔놓는 인생의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그럼 조선의 천재 다산 정약용이 18년 유배지에서 완성한 자식의 평생 운을 틔워주는 부모의 비밀.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바로 부모가 자식에게 보여주는 삶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 이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자식의 운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복권 같은 게 아니라 부모가 매일매일 자식의 마음속에 파놓은 그릇의 크기만큼 담긴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그 그릇은 어떻게 만들까요? 돈으로 살 수 있을까요? 아니면 유명한 강사의 강의를 들으면 만들어질까요? 아닙니다. 그 그릇은 오직 부모의 뒷모습을 통해서만 만들어집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식에게 너는 나처럼 살지 마라, 공부 열심히 해서 편하게 살아라라고 입버릇처럼 말하는 부모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부모는 매일 삶을 원망하고 남을 탓하며 요행만 바라고 있다면 자식은 무엇을 배울까요? 자식의 무의식에는 삶은 힘들고 지겨운 것, 세상은 불공평한 것이라는 어두운 기운이 자리 잡습니다. 이런 마음 상태로는 어떤 좋은 기회가 와도 그것이 기회인 줄 모르고 지나치게 됩니다. 운이 들어올 문을 부모가 직접 닫아버리는 셈이죠. 정약용 선생은 두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물려줄 것이라곤 오직 부지런함과 검소함, 이 두 글자뿐이다. 처음 이 말을 들으면 참 야속하게 들립니다. 아니, 그 유명한 학자가 자식들 고생하게 겨우 부지런히 살라는 말밖에 안 하나? 싶으실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자식의 운명을 바꾸는 무서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지런함은 단순히 몸을 바삐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내 삶을 스스로의 힘으로 귀하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 죄인의 몸이 되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매일 아침 의관을 정제하고 책을 읽었습니다. 자식들은 멀리서 그 소식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는 무너지는 환경 속에서도 자신을 놓지 않는구나. 저런 분의 자식인 나도 절망할 권리가 없구나. 이것이 바로 자식의 운을 좋게 만드는 첫 번째 열쇠, 자립의 기운입니다. 부모님들, 자식에게 돈을 물려주는 것보다 100배, 1000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부모님은 참 열심히 사셨고 자기 삶을 참 소중히 여기셨어 라는 기억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의 그런 모습을 보고 자라면 세상 어떤 모진 풍파가 닥쳐도 우리 부모님도 이겨냈는데 나라고 못하겠어? 라는 배짱이 생깁니다. 이 배짱이 있는 자식에게는
이상하게도 기인이 붙고 도와주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왜냐고요? 스스로를 돕는 사람을 하늘도 돕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좋은 운의 실체입니다. 자식 잘 되기를 바라며 노후 자금 탈탈 털어 뒷바라지하는 것 물론 귀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진짜 자식을 위한다면 그 돈의 일부로 부모님 스스로의 인생을 더 즐겁게, 더 품격 있게 가꾸셔야 합니다. 부모가 행복하고 당당할 때 자식은 비로소 부모라는 무거운 짐을 벗고 자기만의 운명을 향해 가볍게 뛰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자식 걱정하느라 한숨 쉬는 대신 거울을 보고 웃으며 여러분의 하루를 더 소중히 보내보세요. 아이고, 저 녀석 앞길이 어쩌나 하는 걱정의 에너지는 자식에게 무거운 납덩이가 되어 전달됩니다. 대신 나는 내 삶을 잘 살 테니 너도 내 운명을 멋지게 쾌척해 봐라라는 믿음의 에너지를 보내주세요. 부모가 자식을 믿어주는 그 단단한 마음이 자식의 앞길에 깔린 가시밭길을 꽃길로 바꾸는 첫 번째 비책입니다. 정약용 선생이 유배지에서 자식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너희는 망한 가문의 자식이 아니라 가장 귀한 정신을 물려받은 자식이다라는 당당한 자부심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비록 유백에게 몸이었지만 스스로를 비루하게 여기지 않고 끝까지 선비의 품격을 지켰기에 그 자부심은 아들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신적 유산이 결국 아들들을 절망의 늪에서 건져 올려 당대 최고의 학자로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여러분의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인 여러분이 스스로의 삶을 귀하게 여기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 뒷모습이야말로 자식의 평생을 지켜줄 가장 강력하고 든든한 운의 뿌리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부모가 물려준 당당한 기계로 자식이 세상 앞에 섰다고 해서 모든 일이 저절로 술술 풀릴까요? 인생이라는 거친 바다에서는 내 실력과 기계만으로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높은 파도가 치기 마련입니다. 그때 우리 자식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나를 밀어주고 끌어주는 사람의 힘, 즉 귀인의 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이런 말을 참 많이 듣고 또 직접 하시기도 하죠. 조상이 덕을 쌓아야 자식이 잘 된다. 여러분은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저 운 좋게 태어난 사람들을 시기하며 하는 미신 같은 소리일까요? 아니면 그저 착하게 살라는 막연한 도덕 교과서 같은 이야기일까요? 조선의 천재학자 정약용 선생은 18년이라는 길고 고통스러운 유배 생활을 견디며 이 흔한 옛말 속에 숨겨진 아주 무서운 진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자식의 인생을 결정짓는 보이지 않는 에너지, 즉 부모의 행동이 자식의 인복으로 치환되는 운의 대물림에 관한 원리였습니다. 내 자식이 세상 어디를 가든 대접받고 위기의 순간마다 귀인이 나타나 손을 내미는 기적 같은 일들. 정약용 선생은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 부모가 세상에 저축해둔 보이지 않는 유산 때문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과연 그 유산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자식에게 전달되는 걸까요? 우리는 흔히 자식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려고 애를 씁니다. 소위 말하는 백을 만들어주기 위해 높은 사람을 소개해주고 권력 있는 지방과 인맥을 쌓으려 고군분투하죠. 하지만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 자식들에게 보내는 편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사람을 억지로 연결해주는 것은 인맥이 아니다. 그것은 모래 위에 쌓은 성과 같아서 바람 한 번에 무너진다. 진짜 인맥이란 자식 스스로가 사람을 끌어당기는 거대한 자석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선생은 그 자석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정확히 짚어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모가 평생에 걸쳐 남몰래 베푼 선행에서 나옵니다. 정약용 선생의 가문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한때 임금의 총애를 받던 최고위직 가문이었지만 하루아침에 역적으로 몰려 숨쉬기조차 힘든 처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유배를 가고 재산은 몰수되었으며 아들들은 패족이라는 낙인이 찍혀
세상 밖으로 고개조차 들 수 없었습니다. 인맥이고 뭐고 다 끊긴 절망적인 상황이었죠.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 고통스러운 세월 동안 정약용 선생을 돕고 그의 아들들을 살뜰히 챙긴 사람들이 전국 곳곳에서 나타납니다. 어떤 이는 쌀을 보내주고 어떤 이는 위험을 무릅쓰고 편지를 전달해주며 어떤 이는 아들들에게 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들은 왜 아무 이득도 없는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는 죄인의 자식들을 도왔을까요? 그것은 바로 정약용 선생이 권세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대했던 그 덕 때문이었습니다. 선생은 아들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남에게 베푼 것은 언젠가 반드시 돌아온다. 만약 내가 받지 못하면 내 자식이 받을 것이고 내 자식이 받지 못하면 내 손자가 받을 것이다. 그러니 당장 보답을 바라지 말고 묵묵히 덕을 쌓아라. 부모님들, 이것이 바로 우리 자식의 앞길에 귀인을 예약하는 비결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누군가에게 베푼 작은 친절, 남모르게 흘린 눈물을 닦아준 손길, 남들은 비웃어도 묵묵히 지켜준 그 의리들. 이런 것들은 절대로 허공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하늘이라는 거대한 통장에 차곡차곡 쌓여 하나의 운의 저금통이 됩니다. 자식이 인생을 살다 보면 부모가 곁에 있어줄 수 없는 순간 반드시 큰 파도를 만날 때가 오기 마련입니다. 그때 우리가 쌓아둔 그 저금통이 비로소 터지는 겁니다. 바로 부모인 여러분이 과거에 정성껏 심어놓은 씨앗이 자식의 인생에서 화려한 꽃으로 피어난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참 무섭고도 서늘한 이야기입니다. 부모가 남에게 상처를 주고 자기 이익만 챙기며 톡하게 살면 그 차가운 업보 또한 자식에게 흘러갑니다. 자식이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고 똑똑해도 주변에 적이 많고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면 그 성공은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정약용 선생은 자식들에게 입이 닳도록 가르쳤습니다. 남의 단점을 말하지 말고 내 자랑을 하지 마라. 항상 낮은 자세로 사람을 귀하게 여겨라. 이것은 단순히 착하게 살라는 도덕 교육이 아니었습니다. 자식의 앞길을 가로막을지도 모를 날카로운 돌덩이들을 부모가 미리 치워주는 가장 확실한 생존 전략이었던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자식에게 너 성공하려면 인맥 관리 잘해야 한다. 사람 가려 사귀어라라고 100번 잔소리할 필요 없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입을 보는 게 아니라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만나는 아파트 경비원 아저씨에게 건네는 따뜻한 인사 한마디,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께 드리는 잘 먹었습니다 라는 진심 어린 감사, 혹은 힘든 시간을 보내는 이웃의 어깨를 토닥여주는 그 손길. 자식은 그 모든 것을 보고 배웁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무심코 뿌려놓은 그 선한 에너지는 자식이 인생의 가장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나타나는 등불이 되어줄 것입니다. 부모가 세상에 쌓아놓은 덕은 자식의 운명을 바꿔놓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됩니다. 여러분이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백그라운드는 권력도 재산도 아닙니다. 당신 아버지는, 당신 어머니는 정말 따뜻하고 훌륭한 분이셨어. 내가 그분 덕분에 살았네. 라는 세상의 평판입니다. 그 말 한마디가 자식의 막힌 앞길을 훤히 여는 마법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 부모님들, 자식 키우느라 참고 희생하며 사느라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남들에게 싫은 소리 한마디 못하고 바보처럼 베풀기만 하며 살아온 세월이 억울하게 느껴질 때도 있으셨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베푼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우리 자식들의 머리 위에 보이지 않는 복의 구름으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그 구름이 언제 시원한 피가 되어 자식의 인생을 적셔줄지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려 보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자식에게 세상 그 무엇보다 값진 유산을 물려주고 계십니다. 자, 이제 부모의 뒷모습으로 그릇을 만들고 세상에 베푼 덕으로 인복을 채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가 더 남았습니다. 자식이 어떤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고 자기 운명의 주인이 되게 하는 법. 정약용 선생이 유배지에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정리한 마지막 피책 지혜의 대물림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늘 잔잔한 호수 같기만 할까요? 아무리 인복이 많고 주변에 도와주는 사람이 많아도 결국 자기 인생의 핸들을 잡고 거친 파도를 넘어야 하는 건 자식 본인입니다. 우리가 자식의 운을 그토록 걱정하는 진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식이 평생 고생 한 번 안 하고 꽃길만 걷길 바라서가 아니죠. 사실 그건 불가능하다는 걸 우리 부모들이 더 잘 압니다. 우리가 진짜 바라는 건 언젠가 부모인 우리가 곁에 없을 때 자식에게 닥칠 비바람과 폭풍우를 자식 스스로 당당히 이겨내고 다시 일어서는 것, 바로 그것 아닙니까? 조선의 천재 학자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 가문이 멸족될 위기를 겪으며 이 진리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는 아들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운이라는 것은 바다의 파도와 같아서 좋을 때가 있으면 반드시 나쁠 때가 온다. 진짜 운이 좋은 사람은 좋은 운을 타고난 사람이 아니라 운이 나쁠 때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내 자식을 어떤 시련에도 꺾이지 않는 강인한 운명의 소유자로 만들 수 있을까요? 정약용 선생은 그 답을 바로 지혜의 대물림에서 찾았습니다. 우리는 흔히 자식에게 지식을 가르치려고 애를 씁니다. 좋은 대학 가라, 영어 공부 열심히 해라, 자격증 하나라도 더 따라.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식은 시대가 변하면 너무나 쉽게 쓸모 없어지기도 합니다. 20년 전에 최고였던 기술이 지금은 아무짝에도 쓸모없게 된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정약용 선생이 강조한 지혜는 다릅니다. 선생은 유배지에서 아들들에게 보낸 수많은 편지에서 공부를 강조했는데 그 공부는 단순히 시험 성적을 올리기 위한 공부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사물의 이치를 꿰뚫어보고 본질을 파악하는 힘, 즉 인생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능력이었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가문이 망해 앞길이 막막한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집안이 망했다고 책을 놓지 마라.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 이치를 깨달을 절호의 기회다. 이 말이 너무 냉정하게 들리시나요? 아니, 지금 당장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책 타령이냐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약용 선생은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내 자식을 억누르고 가진 것을 다 뺏어가도 자식의 머릿속에 든 생각과 가슴속에 품은 지혜만큼은 그 누구도 뺏어갈 수 없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지혜가 결국 바닥을 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지렛대가 된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부모님들, 이제 자식에게 인생의 정답을 알려주려고 하지 마십시오. 부모가 알려주는 정답은 과거의 정답일 확률이 높습니다. 대신 자식이 스스로 생각하는 근육을 키워주세요.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선택이 더 지혜로울까? 라고 묻는 대화가 자식의 뇌세포 하나하나에 각인될 때 자식의 운명에는 회복 탄력성이라는 강력한 엔진이 장착됩니다. 운이 나빠 사업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해 직장에서 밀려날 수도 있죠. 하지만 부모로부터 생각하는 지혜를 물려받은 자식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신세 한탄만 하며 술로 세월을 보내지 않습니다. 그들은 생각합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지. 지금 이 고통은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과정일 뿐이라고. 여기서 내가 배워야 할 이치는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의 방향을 트는 자식은 반드시 다시 일어섭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다시 일어선 그 자리에는 이전보다 훨씬 더 크고 단단한 폭과 운이 쏟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운을 스스로 만드는 자의 위험입니다. 정약용 선생의 아들들은 아버지가 가르쳐준 이 지혜를 붙잡았습니다. 패족이라는 굴레 속에서도
그들은 세상을 원망하는 대신 학문에 정진했고 인간의 도리를 탐구했습니다. 그 결과 아버지가 유배에서 풀려났을 때 그들은 이미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깊은 내공을 가진 인재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자식에게 공부해라라는 잔소리 대신 오늘부터는 부모님이 먼저 무언가를 배우고 깊이 생각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뉴스 속보를 보며 혹은 드라마 한 편을 보면서도 저 사람은 왜 저런 선택을 했을까? 나라면 어땠을까? 라고 대화를 나눠보세요. 부모와 나누는 이런 짧은 대화들이 쌓여 자식의 안목이 됩니다. 안목이 높은 자식은 나쁜 운은 피해가고 좋은 운은 자석처럼 끌어당깁니다. 그것이 바로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이자 자식의 앞길을 훤히 여는 비밀장치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장 자식에게 집 한 채 못 해준다고 미안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자식과 나누는 깊은 대화 한 토막, 삶을 대하는 지혜로운 태도, 한 자락이 자식에게는 수십억 원의 유산보다 훨씬 더 든든한 평생의 자산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정약용 선생이 알려준 3가지 피책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자립의 기운으로 그릇을 만들고 덕을 쌓아 인복을 채우며 지혜를 대물림해 스스로 운을 쾌척하게 하는 법. 마지막으로 자식 걱정으로 오늘 밤도 잠 못 이루는 부모님들을 위해 정약용 선생이 남긴 가장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전하며 마무리하려 합니다. 여러분, 이제 긴 이야기를 정리하려 합니다. 30분 동안 정약용 선생이 유배지에서 피눈물로 써내려간 자식 운의 비밀 3가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스스로 일어서는 자립의 기운, 세상을 향해 쌓는 덕의 힘, 그리고 어떤 풍파에도 꺾이지 않는 지혜의 뿌리. 이 3가지를 들으시며 여러분의 마음속엔 어떤 생각이 스쳐 지나가셨나요? 혹시 내가 너무 부족한 부모였구나, 자식에게 더 잘해주지 못해 미안하다라며 자책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만약 그런 마음이 드셨다면 이제 그 마음을 편안히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오늘 제가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께 전하고 싶었던 진짜 메시지는 여러분을 꾸짖기 위해서가 아니라 평생 자식만을 위해 살아온 여러분의 그 숭고한 사랑에 쉼표 하나를 찍어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정약용 선생이 1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유배지에 갇혀 있으면서도 끝내 절망하지 않고 아들들에게 편지를 쓸 수 있었던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자식들에 대한 단단한 믿음이었습니다. 비록 몸은 멀리 떨어져 있고 손에 쥐어줄 돈 한 푼 없었지만 내 자식들은 내가 물려준 이 정신적인 유산만으로도 충분히 세상을 멋지게 살아낼 것이라는 그 믿음이 선생을 버티게 한 힘이었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마지막이자 최고의 비책은 바로 부모인 나의 평온함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불안을 먹고 자라면 운이 막히고 부모의 믿음을 먹고 자라면 운이 트입니다. 여러분이 자식의 앞날을 걱정하며 한숨 쉴 때 그 에너지는 자식에게 무거운 짐이 되지만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사랑하며 당당하게 웃을 때 자식은 비로소 부모라는 그늘에서 벗어나 자기만의 찬란한 태양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최고의 부모입니다. 이제 당신의 삶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자식은 여러분을 통해 세상에 온 독립된 운명의 주인입니다. 이제 자식 걱정은 잠시 접어두고 정약용 선생이 유배지에서도 책을 읽고 차를 마시며 자신의 내면을 가꿨던 것처럼 여러분 자신을 위해 시간을 써보세요. 부모가 행복해야 자식도 행복할 운명을 얻고 부모가 빛나야 자식도 세상 앞에 당당해질 기운을 얻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자식 걱정으로 잠 못 이루던 여러분의 밤에 작은 위로와 희망의 등불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깨달은 이 지혜를 가슴에 품고 자식을 향해 따뜻한 미소를 지어주는 순간 자식에 막혀있던 운명은 이미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가슴에 닿으셨다면 자식 걱정으로 마음 졸이는 주변의 친구분들이나 이웃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이 나누는 이 지혜 한 조각이
또 다른 선업이 되어 여러분과 자제분들께 큰 복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깊고 따뜻한 삶의 지혜를 나누는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자식은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더욱 찬란하게 빛날 것입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늘 평안하십시오.